시즌 평균 30.4득점의 기록으로 득점왕과 함께 시즌 MVP를 거머쥔 2018년,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시즌 평균 36.3득점의 기록으로 2년 연속 득점왕 등극과 더불어 시즌 MVP 투표 2위에 올랐던 2019년 모두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스테판 커리라는 벽에 막히며 끝내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제임스 하든, 공격 한정 조던, 역대급 득점 머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도 번번이 우승 도전에 실패하며 실망감에 빠진 하든을 지원하기 위해 휴스턴은 노세와 기미가 뚜렷했고 하든과도 트러블을 일으켰던 크리스 폴과 다수의 미래 드래프트 지명권을 내주면서 또 한 명의 MVP 출신 플레이어 러셀 웨스트브룩을 영입합니다. 7년 만에 재회하게 된 하든과 웨스트브룩은 시즌 초반 삐걱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중반이 지날수록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자랑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변함없는 화력을 자랑한 하든 역시 시즌 평균 34.3득점을 기록, 3년 연속 득점왕 달성 및 MVP 투표 3위에 오르며 슈퍼스타다운 활약을 펼칩니다. 이 같은 하든의 활약을 앞세운 휴스턴은 정규 시즌 44승 28패를 기록, 서부 4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골든스테이트가 듀란트의 이적 그리고 커리와 탐슨의 장기 부상 등으로 인해 리그 최하위로 추락한 만큼 하든과 휴스턴은 내심 파이널 진출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계획은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엇나가고 맙니다. 정규 시즌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든과 웨스트브룩 간의 공존 문제 그리고 극단적인 스몰볼 운영은 플레이오프에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오클라호마 시티를 힘겹게 물리치고 올라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만난 휴스턴은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초토화되며 또다시 파이널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된 마이크 덴토니 감독과 하든 중심 전술에 불만을 품은 웨스트브룩이 차례로 팀을 떠나자 휴스턴은 리빌딩으로 새롭게 팀의 노선을 정했는데, 이 같은 팀의 결정에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휴스턴에서는 우승에 도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하든은 나는 휴스턴을 사랑하고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며 공식적으로 팀에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이에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을 동시에 영입하며 대권 도전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던 브루클린 네츠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하든 영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내친 김에 하든까지 데려와 초호화 라인업을 구축해 반드시 윈라우를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휴스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까지 포함된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다수의 선수들과 픽 스왑 포함 무려 7장의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을 내주는 조건은 리셋 버튼을 누른 휴스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고, 또한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원했던 하든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하며 결국 2021년 1월 15일 그렇게 초대형 블록버스터 딜이 성사,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으로 이어지는 일명 털듀빙으로 불리는 역대급 빅3가 결성됩니다. 오직 우승 하나만을 바라보며 브루클린으로 이적한 만큼 하든은 카이리 어빙과의 공존을 위해 득점 욕심보다는 리딩과 패스에 집중하는 롤의 변화까지 받아들였고, 이 같은 그의 공헌을 바탕으로 브루클린은 동부 2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며 우승을 향한 준비를 마치는데요. 하지만 시즌 동안 우려를 낳았던 하든의 혹사 논란은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문제를 야기시켰고, 밀워키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1차전에 나선 그는 채 1분도 되지 않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경기장을 떠나고 맙니다. 이후 어빙까지 부상을 당하는 악재 속에 브루클린이 7차전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또다시 우승 도전에 실패하게 된 하든은 20-21 시즌 팀 케미스트리를 박살내버리는 어빙과 이를 방관하는 구단의 행태에 실망하며 다시 한번 언해피를 띄웠고, 결국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 필라델피아로 이적하며 짧았던 브루클린과의 동행을 끝맺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역사적인 3핏을 달성하며 시대를 지배한 LA 레이커스, 그 중심에는 단연 리그 최고의 센터를 넘어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던 샤킬 오닐, 그리고 그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장기 집권을 꿈꾸던 레이커스의 계획은
02-03 시즌 던컨 로빈슨 트윈타워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덜미를 잡히며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그러자 그들은 2003년 여름 칼 말론과 게리 페이튼을 동시에 영입, 훗날 일명 전당포 라인업으로 불리는 초와 라인업을 구축해 재차 우승 트로피를 탈환하고자 합니다. 반지 원정대로 불리며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 여겨졌던 그들은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자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 간의 불화였습니다. 3P 시절에는 말 그대로 상대 골밑을 폭격하며 역사상 유의한 파이널 MVP 3연패를 달성한 오닐이 1인자, 그리고 오닐을 받쳐주며 내 외곽에서 활약을 펼친 코비가 2인자로서 확실하게 롤이 구분되어진 것과 달리 2004년 당시 오닐이 발가락 수술로 인해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던 시점과 코비가 명실상부 리그 최고 가드 반열에 올라선 시점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 2인자에 만족할 수 없는 코비와 1인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오닐 간의 팀 내 주도권 싸움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코비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는 과정에서 오닐과 코비가 서로를 디스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데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도 워낙에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였던 만큼 레이커스는 파이널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배드보이스 2기를 결성한 디트로이트와의 파이널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그들은 우승 트로피 탈환에 실패하고 맙니다. 파이널이 끝난 뒤 말론이 은퇴를, 페이튼이 보스턴으로 이적하면서 단 한 시즌 만에 전당포 라인업이 해체된 레이커스는 불가피하게 팀 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닐과 코비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시즌 내내 재계약 관련 잡음을 일으켰던 오닐은 날 잡으려면 무조건 잭슨을 잡아라며 자신이 잔류하기 위해서는 필 잭슨 감독의 재계약이 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레이커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필 잭슨을 잡아야 하는 부담감까지 있던 오닐과의 재계약보다는 더 젊고 스타성이 있는 코비를 중심으로 팀을 재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결국 레이커스는 코비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써 파워게임에서 밀린 오닐은 카론 버틀러, 라마우돔, 그리고 브라이언 그랜트와 트레이드되어 마이애미 히트로 향하게 됩니다. 입단식에 모인 마이애미 팬들에게 우승을 안겨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오닐은 이적 첫 시즌 평균 22.9득점, 10.4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MVP 투표 2위에 오르는 등 건재함을 과시했고, 드웨인 웨이드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05-06 시즌에는 파이널에서 댈러스 매버릭스를 격파하고 마침내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 자신이 했던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마이애미 히트에게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트로피를 안겨주는 업적을 남깁니다. 한편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대를 맞이한 레이커스는 04-05 시즌 34승 48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조차 진출하지 못했는데, 예상 밖의 처참한 성적을 거두자 다급해진 레이커스는 연평균 $10,000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통해 1년 만에 필 잭슨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고, 그들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마침내 리그 최고 선수로 공인받은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올 NBA 퍼스트팀,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스틸왕, 올스타 선정 등 시즌 MVP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팬들에게 MVPG 13으로 불릴 만큼 2019년 최전성기를 맞은 폴 조지는 자신의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냅니다. 폴 조지의 미친 활약을 바탕으로 서부 4번 시드를 확보한 오클라호마 시티는 내심 플레이오프 상위 라운드 진출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포틀랜드와 맞붙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참모 통장으로의 진급을 알리는 릴라드의 역대급 클러치쇼로 인해 조기 탈락하고 말았고, 시리즈 평균 28.5득점을 올리는 등 맹활약하였으나 끝내 팀 패배를 막지 못한 폴 조지는 지난 아쉬움 속에 시즌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 갑작스런 폴 조지의 LA 클리퍼스의 뉴스가 발표됩니다. 당시 폴 조지의 트레이드 소식은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불과 1년 전 오클라호마 시티와 4년 137밀 맥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계약 1년 만에 그가 돌연 팀을 떠난 배경에는 마찬가지로 함께 클리퍼스로 팀을 옮긴 카와이 레너드가 있었습니다.
2019년 파이널에서 토론토의 사상 첫 우승을 이끈 레너드가 FA가 되자 윈 나우를 노리는 많은 팀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LA 클리퍼스 역시 그 가운데 한 팀이었습니다. 연구 라이벌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한 데 이어 레너드까지 데려와 슈퍼팀을 구성하려고 하자 위기감을 느낀 클리퍼스는 빠르게 레너드에게 접근, 계약 제의를 하였는데 클리퍼스가 우승에 도전하기에는 부족한 전력임을 느끼고 있던 레너드는 자신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함께 팀을 이끌 스타의 영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알리는데요. 레너드가 반드시 필요했던 클리퍼스는 그의 러닝메이트가 될 후보들의 명단을 제시했고 레너드가 1순위로 폴 조지를 선택하면서 클리퍼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폴 조지에게 향합니다. 한편 직전 시즌에 이어 거듭된 플레이오프 조기 탈락을 경험한 폴 조지는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나고 싶어 했고 웨스트브룩까지 이적할 기미가 보이자 오클라호마 시티 역시 팀을 다시 재편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레너드를 데려오기 위해 폴 조지를 반드시 영입해야 했던 클리퍼스는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였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에 답하면서 그렇게 초대형 딜이 성사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폴 조지를 보내는 조건으로 클리퍼스가 무척 아끼고 있던 유망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포워드 다닐로 갈리나리와 함께 픽스와 포함 무려 7개의 1라운드 지명권을 받으며 리빌딩의 초석을 제대로 마련했고 클리퍼스는 폴 조지와 함께 약속했던 대로 레너드까지 영입하며 이략 리그 최고의 포워드 원투 펀치를 구축하게 됩니다. 클리퍼스 이적 후 첫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폴 조지는 20-21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레너드의 부상 이탈에 팀 내 1옵션까지 맡으며 팀을 사상 최초의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끄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도 했지만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자주 노출했고 특히 거듭된 부상으로 인해 팀이 가장 필요로 했던 플레이오프에서 전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는데요. 결국 2024년 여름 FA 신분이 된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 행을 결정하며 큰 출혈을 감수하고도 폴 조지를 데려온 클리퍼스의 승부수는 아무런 결과물도 남기지 못하며 실패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클리퍼스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바로 폴 조지를 데려오기 위해 보내야만 했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2-23 시즌을 기점으로 리그 최고 가드 레벨로 올라선 것도 모자라 이번 시즌 MVP 후보 0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이미 리그 최고 선수로 손꼽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 게다가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된 제일런 윌리엄스가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내준 7장의 픽 가운데 하나에 의해 지명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오클라호마 시티가 리그 최강 전력을 과시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 브루클린 네츠가 FA가 된 케빈 듀란트와 4년 총액 1억 6,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발표되는데 아킬레스건 파일이라는 농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브루클린이 이 같은 초대형 계약을 안겨준 이유는 바로 단 하나, 그가 케빈 듀란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듀란트는 이러한 구단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활약을 이내 펼칩니다. 19-20 시즌을 부상과 재활로 인해 통으로 날려버린 채 20-21 시즌이 되어서야 복귀한 그는 비록 많은 경기에 결장했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던 선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클라호마 시티와 골든스테이트에서 보여주던 퍼포먼스 그대로를 코트에서 펼쳤고 이처럼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펼친 듀란트와 함께 브루클린은 기존의 카이리 어빙에 더해 시즌 중반 트레이드를 통해 제임스 하든까지 데려오며 역대급 슈퍼팀을 결성, 강력한 윈나우 의지를 표출합니다. 동부 2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며 우승 후보다운 전력을 과시한 브루클린 네츠는 트로피를 얻기 위한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는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몽 같은 일이 연이어 펼쳐지고 맙니다. 시즌 동안 줄곧 지적되어 온 내시 감독의 혹사 문제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터지고 말았고 사실상의 파이널로까지 불렸던 밀워키 벅스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1차전 경기가 시작한 지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하든은 햄스트링을 부여잡은 채 코트를 떠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4차전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비신사적인 파울로 인해 발목 부상을 당한 카이리 어빙이
시리즈에서 아웃되는 일이 벌어지며 졸지에 홀로 남게 된 케빈 듀란트. 그는 남은 경기에서 마치 농구의 신이 강림한 것과 같은 미친 클러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왜 자신이 여전히 지구 1옵션인지를 모두에게 증명하였지만 결국 팀의 시리즈 패배를 막지 못하며 시즌을 마감하고 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우승 기회를 놓친 브루클린은 다음 시즌 혼돈에 놓이게 되는데 어빙이 갖가지 기행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팀 케미스트리를 붕괴시켰고 이 과정에서 언해피를 띄운 하든이 필라델피아로 이적하며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빅3는 완전한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이 같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시즌 중반까지 MVP 후보로 거론될 만한 활약을 펼치던 듀란트였지만 그 역시 후반기 부상으로 인한 결장 및 플레이오프에서 아쉬운 활약으로 인해 실망스럽게 시즌을 마감하게 되자 스티븐 애쉬 감독 및 팀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잔류로 끝이 났지만 듀란트와 브루클린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22-23 시즌 도중 훌륭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카이리 어빙이 불만을 드러내며 댈러스로 결국 트레이드되자 혼자 남게 된 듀란트는 브루클린에서의 우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한편 2021년 파이널에서 밀워키 벅스에게 패배하며 끝내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피닉스는 어느 팀보다 우승에 대한 한이 맺혀있던 상황이었는데 데빈 부커가 전성기를 맞고 있고 아직 크리스 폴이 건재한 지금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사실상 구단의 미래를 모두 건 승부수로 케빈 듀란트를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미칼 브리지스와 카메론 존슨 그리고 제리 크라우더의 1라운드 지명권 4장과 픽 스왑 권리 1장까지 제시한 피닉스의 제안은 완전한 리셋 버튼을 누른 브루클린의 승인을 이끌기에 충분했고 그렇게 엄청난 출혈을 감수한 끝에 피닉스는 케빈 듀란트를 품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 번의 슈퍼팀 결성 이력에서 결과적으로 언제나 버스 기사가 되어야만 했던 듀란트의 운명은 피닉스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듀란트가 여전한 득점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피닉스는 번번이 플레이오프에서 독이 탈락하고 말았고 심지어 이번 시즌은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구단의 미래를 담보로 피닉스가 듀란트를 데려온 이유가 우승 트로피라는 점에서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피닉스와 듀란트의 만남은 실패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2025년 2월 2일 트레이드 당사자는 물론 전세계 NBA 팬들과 리그 내 다른 선수들 그리고 심지어 아담 실버 NBA 총재까지 경악하게 만든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레이커스로 보내고 그 대가로 앤서니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직전 시즌 올 NBA 팀에 나란히 선정된 선수들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는 당연히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만큼 그 충격의 여파가 상당했는데 돈치치가 트레이드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한 팀은 오직 댈러스 매버릭스와 LA 레이커스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아담 실버 총재의 말처럼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트레이드가 당사자들조차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뷔 첫 시즌 신인왕을 수상한 이래로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며 댈러스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선수이자 현존 리그 최고 가드에 올라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슈퍼스타가 된 루카 돈치치. 그는 직전 시즌 절정의 득점 생산력과 클러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13년 만에 이뤄낸 댈러스의 파이널 진출을 말 그대로 하드 캐리하였는데 이를 본 댈러스 팬들이 돈치치를 노비츠키처럼 댈러스를 우승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후계자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이 그러나 댈러스의 니코 해리슨 단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수비가 우승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그는 댈러스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골밑을 지배할 수 있는 리그 최고 수준의 빅맨 영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고 그 대상으로 건강만 하다면 올 NBA 퍼스트팀과 디펜시브 퍼스트팀에 모두 선정될 정도의 기량을 갖춘 리그 최고 빅맨 가운데 한 명인 앤서니 데이비스를 점 찍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데이비스라는 거물을 레이커스로부터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큰 희생 또한 불가피하다는 점. 이에 그는 올 시즌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하는 동안 체중이 무려 122kg까지 증가하는 등 몸 상태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돈치치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된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물론 앤서니 데이비스가 팀의 절대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었기에 평소 같았다면 단칼에 거절했을 제안이었겠지만 트레이드의 상대가 루카 돈치치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 마침 센터 포지션 기용에 대한 불만을 자주 드러낸 탓에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있던 데이비스였던 만큼 그를 보내고 향후 몇 년간 팀의 얼굴이 될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를 데려오는 딜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레이커스가 댈러스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그렇게 NBA 역사에 남을 만한 트레이드가 마침내 성사됩니다. 덩 노비츠키의 뒤를 잇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그것도 6살이나 많은 선수와 맞바꾸는 것에 대해 댈러스 팬들은 분노를, 르브론 제임스의 뒤를 이어 팀의 에이스가 되어줄 리그 최고 가드를 얻게 된 레이커스 팬들은 환호성을 지른 가운데 유니폼을 서로 바꿔 입은 두 선수는 데뷔 전부터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에 모두 능한 토탈 패키지다운 플레이, 그리고 공수 양면에서의 압도적인 골밑 장악력과 잦은 부상이라는 각자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며 자신들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두 팀의 간판 스타인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서로 맞바꾼 역대급 트레이드는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분명한 사실이라면 르브론 제임스에서 루카 돈치치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가능해진 LA 레이커스보다 향후 몇 시즌 안에 반드시 파이널 우승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댈러스 매버릭스가 훨씬 더 조급한 입장이라는 점입니다.